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땐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말도 따뜻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도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믿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대화 중에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툭툭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거의 소식조차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엔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곧 깨닫게 되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단지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뿐이라는 걸요. 사람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겪어보고 나서야 아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진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람의 겉모습은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고 표정은 연기할 수 있으며 처음엔 누구나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은 결국 작은 습관과 무의식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숨길 수 있어도 손끝의 움직임은 숨길 수 없고 미소는 만들 수 있어도 눈빛은 진실을 감춥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신호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상대의 본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아주 작은 5가지 관찰 포인트. 이걸 알고 나면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조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 자신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생기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들어보실까요?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손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에 힘이 실리는 손의 움직임, 그리고 손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표정도 얼마든지 감출 수 있지만 손은 무의식의 언어이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본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심리학자 에릭 피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과 불안은 입이 아닌 손끝에서 먼저 드러난다. 한 예로 어느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은 처음에는 말도 조리 있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화를 나누는 내내 자신의 손톱을 계속 뜯고 있었고 손가락을 꼬거나 손등을 가리며 자주 손을 감추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상대에게 늘 숨기는 일이 있었고 중요한 약속일수록 더 자주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손의 언어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손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런 행동들을 유심히 보세요. 대화 중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사람, 손톱을 뜯거나 손가락을 비비며 시선을 피하는 사람, 손을 뒤로 감추거나 팔짱을 끼고 손을 숨기는 사람. 이런 행동들은 대부분 불안감, 감정의 억제, 혹은 속마음을 숨기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다정하고 따뜻해도 손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말 속에 감춰진 속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손의 단정함과 세심함입니다. 손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이 보이는 사람은 보통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손톱이 지저분하거나 거칠게 방치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허술하고 무관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손톱 하나로 사람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작은 부분을 얼마나 신경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일상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악수할 때 그 사람이 손을 내미는 방식도 상대의 본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손등을 위로 해서 악수를 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더 위에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반대로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감싸주듯 악수하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마음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평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은 같은 눈높이로 대화하려는 사람이고요. 이처럼 손 하나, 손끝 하나에도 그 사람의 태도와 인격, 무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손끝이 야무지다, 손이 곱다는 말을 할 때 그 말 속엔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실함과 태도, 배려와 정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을 볼 때 말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표정보다 먼저 손을 보는 사람은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상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 진실한 건 손끝입니다. 그리고 그 손끝이 말해주는 건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표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들의 말과 태도를 통해 마음을 읽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걸 말해주는 건 입이 아니라 눈과 얼굴의 표정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훈련되지 않은 감정의 흔적이기에 순간순간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가 웃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표정에서는 따뜻함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럴 땐 대부분 가식이라는 신호가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입보다 눈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의 연구팀은 사람들의 표정 변화 0.2초를 분석해 그 사람의 성향을 예측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82%의 정확도로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입은 웃고 있어도 눈이 웃지 않으면 그 웃음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웃는 얼굴인데 왠지 거리감이 느껴질 때 그 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진짜 마음을 열지 않았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 사람은 타인의 실수 앞에서 그 진심이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사람. 이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속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우월감과 경쟁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칭찬을 들었을 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이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당장은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날 더 알아봐 주지 않아? 하는 불만이 생기고 그 감정은 결국 질투와 비교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받았을 때 눈을 피하거나 아래로 내리깔고 딴 데를 바라보는 사람. 이건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속으로 어떻게 말 돌릴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지적을 받을 때 시선을 회피하는 사람일수록 책임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람, 지나치게 크게 웃는 사람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별것도 아닌 말에도 너무 크고 과장된 웃음을 보이는 사람. 이건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안과 허세의 다른 얼굴입니다. 나 좀 봐줘. 나 괜찮은 사람이지? 하는 마음속 외침이 과장된 웃음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엔 분위기가 좋지만 곧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웃음은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표정은 진심을 숨기지 못합니다. 눈빛 하나, 입꼬리의 움직임 하나, 고개를 드는 각도 하나에도 그 사람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모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눈가의 주름 속에 숨어 있다. 말보다 표정이, 표정보다 그 미세한 눈빛 하나가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말만 듣지 마세요. 그가 미소 짓는 그 순간의 눈을 보세요. 그 눈이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신호는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말도 하지 않고 표정도 잘 보이지 않는 순간.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의 뒷모습이나 걸음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이나 성격을 어느 정도 느낀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참 신기하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걸음에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은 무려 1200명의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6개월간 관찰한 결과 그 사람의 자존감, 불안 정도, 책임감, 삶의 태도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발을 끌며 걷는 사람은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삶을 대충 대하거나 무언가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 마음이 걸음 속에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작은 일도 미루고 중요한 순간에 슬쩍 빠지는 사람들은 이런 걸음걸이를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보폭이 지나치게 크고 빠른 사람은 겉으론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속에는 불안, 조급함, 과시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주목해줘. 이런 감정들이 빠르고 큰 걸음으로 표현되는 거죠. 사실 함께 걸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걸을 때 숨이 가쁘고 대화가 빠르게 휘몰아치고 서로의 속도를 맞출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여유 또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있어요.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없고 중요한 상황에서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타인의 판단에 휘둘리곤 하죠. 그리고 반대로 방향 없이 왔다 갔다 걷거나 한 번에 정해진 길로 가지 못하고 갑자기 멈추거나 속도를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 안에 혼란과 우유부단함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해해주고 싶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기준 없음이 나에게도 혼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잠시 함께 걸어보는 것. 대화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걸음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은 연습할 수 있고 표정은 훈련할 수 있지만 걸음은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동시에 움직이는 진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발걸음의 방향은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잠시 걸어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인지, 속도를 맞춰 걸을 수 있는 사람인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짧은 걸음 하나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는 네 번째 신호는 바로 말버릇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생각을 드러내고 말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말을 통해 신뢰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말의 내용만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곤 하죠.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말투로 어떤 버릇으로 말하느냐입니다. 말버릇은 습관이자 그 사람의 내면이 무심코 드러나는 창문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은 무려 1000명의 일상 대화를 2년간 분석한 끝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말버릇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뢰도와 관계 유지 가능성을 92% 예측할 수 있다. 그만큼 말의 방식은 그 사람의 성격, 인격, 그리고 삶의 태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대화 도중에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말하는 사람. 나도 해봤어. 예전에 내가 그거 했을 때는 이런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은 대개 인정 욕구와 열등감이 내면에 자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와의 대화는 공감이 아니라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또 남의 말을 자주 끊는 사람도 있죠.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우위 의식과 통제 욕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버릇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결국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관계는 점점 거리감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론 겸손해 보이지만 실은 계속 칭찬을 유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에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이런 말 뒤에는 종종 더 칭찬해줘. 왜 더 안 해줘? 하는 갈증이 숨어 있습니다. 겉은 겸손한 듯 하지만 속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라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은 시간이 지나 비교, 질투, 서운함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무례한 농담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기분 나빴어? 농담인데? 이런 말을 쉽게 던지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무시와 지배 욕구가 숨어 있고 결국 언젠가는 당신에게도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질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말을 빙 돌려 하는 사람. 넌 참 독특하다. 역시 넌 나랑은 좀 다르네. 이런 표현은 대부분 비교와 우월감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당신을 경쟁자로 보고 있으며 당신이 잘 되면 그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말버릇은 습관이지만 그 습관은 곧 인격의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말투를 자주 쓰는지, 무슨 말을 반복하는지 그 작은 말의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독일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말의 내용만 듣지 마세요. 그 말의 버릇과 느낌을 함께 느껴보세요. 그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신호는 바로 작은 행동입니다. 사람은 큰 자리에선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말은 조심하고 태도는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작고 일상적인 행동에서는 속마음과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500쌍의 커플과 친구 관계를 오랜 시간 관찰하며 작은 행동이 신뢰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작은 행동이 주는 신뢰 영향력은 말보다 4배나 강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말은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작은 행동은 인상에 깊이 남는다. 이 말처럼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을 보고 신뢰하거나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행동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가 뛰어오고 있는데도 굳이 문 닫힌 버튼을 누르는 사람.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가 편하면 돼, 남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무의식이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거칠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 본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사람. 이건 경계 존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행동 같지만 그 사람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마음 안으로도 무단 침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 중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이건 무심한 행동 같지만 상대방에게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난 지금 너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 말이 없이도 상대는 자신이 소외됐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부탁에도 귀찮아하거나 무심하게 반응하는 사람. 물 한 잔 건네달라는 말에 정색을 하거나 귀찮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작은 부탁을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사람이 결국 큰 신뢰도 쌓고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작은 행동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평소의 마음 상태,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진짜 태도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작은 행동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말이 아니라 손짓 하나, 시선 하나, 무심한 태도 하나. 거기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에 되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기대했던 관계가 무너지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 속았을 때 마음 한 구석이 오랫동안 시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이번엔 제발 진심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요. 하지만 참 이상하죠. 좋은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내 삶에 진짜 좋은 사람은 그리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좋은 사람은 우연히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깊이 보려는 눈이 있어야 비로소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표정만 보고 판단하면 속고 말만 믿고 다가서면 실망하고 겉모습만 좋다고 마음을 열었다가 다친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5가지 신호, 그건 단순히 상대를 파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지키는 조용한 방패이자 진짜 인연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잘 본다는 건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천천히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 5가지 신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 작은 움직임 하나에 그 사람의 무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손끝이 조용히 속마음을 말해줍니다. 표정, 입은 웃을 수 있지만 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죠. 그 눈빛에 마음의 온도가 숨어 있습니다. 걸음걸이,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말버릇, 아무리 포장해도 툭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묻어납니다. 작은 행동, 말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입니다. 그 무심한 순간이 결국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신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 날카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잘못 보일 수도 다른 누군가에겐 충분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5가지 신호는 상대를 재단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기 위한 지혜, 그리고 동시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자라날수록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상대에게 편안한 손을 내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진심 어린 표정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조급하지 않은 걸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작은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있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씩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은 분명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는 결국 나 자신이 서 있다. 좋은 인연을 바란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 오늘 우리 마음 깊이 새겨보면 어떨까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따뜻하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사랑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지혜로운 이야기의 길을 함께 걷는 따뜻한 발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